5의 4절 과도일전도, 대류일전달이 있는 팽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Ti인 예를 들어 가지고 100도인 물체가 팽판이 20도인 외부에 대류일전달로 열이 전달될 때 온도는 떨어지겠죠. 위치와 시간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집중열용량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온 넘버가 0.1보다 작은 경우였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중열용량법을 적용할 수 없고 온도는 균일하지 않겠죠. 바깥이 빨리 떨어지고 가운데는 천천히 떨어지겠죠. 온도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배방정식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미 5의 1절에서 지배방정식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방정식은 이렇게 표시되고 경계조건 x=0에서 단열 대칭이니까 그렇습니다. x=l에서 대류로 열전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는 이 반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초기에는 ti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런 것은 무차원에서 열전달해서 다 합니다. x 스타, t 스타, tr 구해서 실제로 t 스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분의 요거 많은 책에서는 요거 이렇게 하는 과정 없이 그냥 t를 이렇게 나누고 L제곱분의 알파 t로. 그런데 많은 책에서는 t 스타로 놓지도 않고 심지어 풀이의 넘버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겠지만 대부분의 열전달 책에서는 이 무차원 시간 t 스타를 풀이에로 나타내고 풀이의 수다 해서 파라미터 취급을 합니다.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t 스타는 독립변수 t를 무차원화한 겁니다. t를 이런 무차원 알파분의 L제곱으로 무차원한 이거는 마치 이거랑 똑같죠. X 스타를 L로 무차원한 건데 이것을 무슨 파라메타처럼 뭐 무슨 넘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X, Y, Z, T에 해당되는 것은 독립변수입니다. 이거 외에 나타나는 것은 파라메타로 해야 되겠죠. 즉 X 스타와 동급이야. T 스타는 X 스타와 동급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차원 시간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F0이라면 F0 어떤 파라미터구나 어떤 파라미터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자 따라서 이와 같은 지배방 앞에 설명 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배방정 쓸 때 해를 구하면은 해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T 스타는 결국은 여기 보면은 미분에서 나타난 요거 XT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내는 이래 보다 보면 나타 1 마이너스 K분의 HL 요거 K분의 HL이 아마 비어넘버겠죠. 비어넘버분이 1인가요? K분의 HL 요 비어넘버가 나타납니다. 요 비어넘버의 함수가 요거 맞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비어 고치겠습니다. 비어넘버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것을 T스타로 안 나타내고 푸리에로 나타내면은 X스타 푸리에 이렇게 나타내겠죠. 일반적으로 VI. 그러면은 어떻게 인식하기 쉬우냐? 이렇게 인식하기 쉽습니다. X스타라는 독립변수와 푸리에 넘버와 비오 넘버라는 파라메타에 의해서 정해진다.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 책에서는 여기 세미콜론도 어디 안 적어 놓겠죠. 반드시 이렇게 인식을 해야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식육을 풉니다. 이와 같은 경계조건 푸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 제가 따로 요 사이에 한 챕터, 한 절을 삽입해서 풀이 과정을 넣겠습니다. 열전달 책에도 책에 따라 어떤 책에는 넣은 것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없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결과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스타를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에 T 스타 시간이 있죠. 이 푸리에를 넣으면 헷갈립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간의 함수입니다. 요건 X 스타 함수가 되겠고, 그런데 이 CN이라는 놈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서 또 램다 n은 어떻게 되느냐? 램다 n은 이와 같은 특성 방정식, 미분 방정식을 푸다 보면 항상 특성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것의 해가 근이 바로 램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 램다는 하나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램다 1, 2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램다 n으로 표시했고 여기 C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의 근을 먼저 알아야 램다 1, 2, 3를 알아야 여기를 대입하면은 C1, 2를 알 것이고 C1 여기 대입하면은 이제 정확한 T스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근이라는 것은 탄젠트 x와 탄젠트 x 이꼴 x분의 비어넘버가 되겠죠. 원래 여기 x가 여기 원래 램다 요 그래프에서 해근이 바로 램다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y 이꼴 x분의 bi는 요 그래프가 되겠고요. 물론 지금 1인 경우에 그렸습니다. 1인 경우에 그 다음에 y 이꼴 탄젠트 x를 그래프를 그리면 탄젠트 x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또 이쪽에 계속 있으니까 계속 만나는 점이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 처음에 만나는 요점이 바로 램다 1이고요. 이거는 당연히 비어 넘버가 커지면 또 달라지겠죠. 램다 1 더 커지겠죠. 램다 1, 2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그런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근을 구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즉 탄젠트 요 근을 요 하나 구하는 것만도 쉽지 않죠. 이것은 수치 해석을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공학 수치 해석 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을 구하는 법. 그래서 나는 더 알고 싶다 하면은 수치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근이라는 것은 요 램다 1만 있는 것이 아니라 램다 2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요 두 번째 부분은 요 양수니까 이거 파이보다는 크겠죠. 램다 2부터는 이게 비어 넘버가 물론 더 크지겠죠. 지금 제일 작은 경우가 1, 물론 0.01 이런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파이 3.14보다는 크겠죠. 즉 알아야 될 것은 일단 램다 2부터는 상당히 값이 커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네, 표로 나타내는 것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많은 열전달 책에서는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자 비어 넘버에 따라서 아까 비어 넘버가 1일 때 0.8603 이 램다원이 바로 이 경우 0.8603이고 램다가 달라지면 10이면은 더 커지겠죠. 10이면 한 이 정도 가서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램다 2도 구하고 이렇게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요 램다 1만 우리가 취급해서 첫 번째 항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당연히 이 램다 n이라는 것은 지금 요거는 비어 넘버가 1일 때고 비어 넘버가 2일 때 이 램다 n은 뭐의 함수가 되느냐면 실제로는 비어 넘버의 함수가 되겠죠. 파라메타. 따라서 이 램다 n이 비어 넘버의 함수면은 요 cn이라는 것이 비어 넘버의 함수가 되겠고 따라서 자 요거 t 스타와 x 스타와 비어 넘버의 함수로 표시된 이거는 미분 방식을 풀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식을 못 구한다면 실험에서 구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실험에서 이 관계를 알아야 되고 이 경우는 미분 방식 풀 수가 있으니까 이 함수가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근데 cn 속에 비어 넘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앞에도 얘기했지만 램다 1을 제외하고는 램다 2부터는 다 여기 이보다 이쪽에 있죠. 큽니다.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차원 온도 T스타도 이 물체를 여기 넣어서 금방 온도가 어떻게 돼? 이게 관심이 아니고 한참 계속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우리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T스타도 일반적으로 1보다 아주 큽니다. 램다 n도 1보다 크고 따라서 여기 램다 2부터는 램다 2의 제곱하면 훨씬 더 커지겠죠. 10 이상 되겠죠. 거기다가 T스타 이것도 1보다 훨씬 크니까 이 항은 무지 큽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큰 항 하면은 이 부분이 작아집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식은 원래 이렇게 됐겠죠. C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램다 1의 제곱 T 스타 코사인 이거는 항상 0하고 1 사이일 테니까 플러스 C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램다 2의 제곱 T 스타 코사인 램다 2 이건 1보다 작으니까 이 부분 플러스 C3 이렇게 많이 있는데 2부터 이미 여기부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이게 들어가니까 아주 작습니다. 이 항에 비해서. 그래서 대부분 무시하고 첫 번째 항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14식처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특별하게 나는 뭐 알아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 더 요 짧은 시간에 더 알아야 되겠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무사원 파라메타는 비오넘버에 따라 독립변수인 x와 t 함수이죠. 아까 전에 t 스타를 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죠. f x 스타 독립변수와 t 스타 이게 독립변수입니다와 무차원 파라메타 이것이니까 그래프 하나로는 다 나타내기 어렵죠. 그래서 편의상 지금 현재로는 관심 요거로 요 온도 x 이꼴 제로일 때 온도 요걸 t0 스타라고 합시다. 물론 당연히 t0 무차원이니까 ti-t 무한대분의 중앙에서의 온도 이거는 시간의 함수죠. t 무한대 요걸 t0 스타라고 하겠죠. 근데 요놈 자체가 이제 x 여기다가 x 스타 이꼴 0을 대입한 거니까 요거는 없어지고 t 스타와 비오넘버의 함수로 나타내니까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겠고 그것은 바로 요 식에서 어디 갔네 요 x 스타를 여기다가 제로를 대입하면 1이 되죠.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그래프로 t 스타의 물론 파라메타 C1이라는 것은 비오넘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중앙에서의 온도는 참고로 중앙에서의 온도를 보면은 t 스타 온도가 커질수록 t0 스타는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비오넘버가 다르면 이 그래프는 다른 비오넘버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 비오넘버에 따라 그려보면은 실제로는 요 5가지 있지만 더 큰 10, 100 이 정도까지 나타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는 이렇게도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로그 T 스타로 나타내 보면은 요 부분이 로그 눈금입니다. 실제로는 T0 스타 있지만 요 로그 T0 스타겠죠. 로그 T0 스타. 곡선은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림 3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나타낸 것이 하이즐러 선도라고 합니다. 하이즐러 선도는 뭐 일부 책에서도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별거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T0 스타를 이거 비오넘버 하나에 대해서 여러 비오넘버의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T 스타를 조금 더 길게 하면은 어떤 곡선은 이렇게 될 것이고 어떤 곡선은 이렇게 어떤 곡선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하이즐러 순도를 보면은 일부 구간마다 확대해서 같은 스케일이 아니고 여기 부분을 확대해서 그립니다. 즉 일부 구간 똑같은 요 눈금으로 로고도 아니고 똑같은 눈금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몇 구간으로 나누어서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그림이 마치 이렇게 된 것처럼 구간마다 다르지만 실제로는 로그 그림 하나의 이쪽 스케일을 똑같이 한다면 똑같은 스케일입니다. 그것을 달리해서 나타냈습니다. 비오넘버에 따라서 비오넘버인데 실제로는 비오넘버분의 1에 따라서 1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 하이즐러 선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즐러 선도를 보면은 이 값대 이렇게 읽으면은 아무래도 오차가 크겠죠. 그래서 이 하이즐러 일부 책에서는 하이즐러 선도를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그냥 14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럼 왜 이런 선도를 사용했냐면은 이미 이 하이즐러 선도가 1940년도 지금부터 몇 년 전인 거예요. 80년 전에 뭐 캘큘레이터도 없고 뭐 계산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래프로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뭐 캘큘레이터도 좋고 뚜둑 두드리면 되니까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열전달은 항상 얘기하지만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온도를 구한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열전달이죠. 열전달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주위에 넣어서 지금은 평판입니다만 평판을 시켰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분 동안 또는 30분 동안 얼마나 열이 바깥으로 나갔느냐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순간적인 열 전달 그거보다는 얼마만큼 식었느냐 전체적으로 그것이 관심의 대상이고 그것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체 0에서부터 t 임의 시간 동안 1분, 2분 이 동안 이런 열량을 알아보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물체가 에너지가 온도가 처음에 예를 들어 TI였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이런 에너지가 다 바깥으로 전달된 거겠죠. 따라서 이 DE 에너지 감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DE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온도가 똑같이 떨어졌다면 TI에서부터 어떤 똑같다면은 이거는 MC 델타 T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경우는 온도가 T 시간에 온도 분포가 바깥에는 빨리 떨어지고 안쪽은 천천히 떨어지겠죠. 어떤 시간 T일 때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면은 각각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dx 항상 이렇게 균일하지 않을 때는 균일할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균일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위치에서 예를 들어 dx 위치 요 dx 위치에서 x 위치에서 dx 곱하기 이 표면적하면 이제 부피가 되겠죠. 다시 그리면 그림이 이거 너무 작게 요걸 dx를 합시다. dx 위치에서 요 as에다가 dx 곱하면은 요 부피가 되겠죠. 즉, 요 부분의 부피. 그 부분의 부피를 우리 dv인데 이 부분에서의 에너지를 de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mm이라는 것은 m 로에다가 요거 v죠. 그 부분에 dx 두께에서의 표면적 곱하면 요 최적입니다. 그 부분이 로 요거면 m이죠. m c 그 TIS부터 원래 TIS부터 T 여기에서 온도 T까지 떨어지겠죠. 따라서 그것을 DE라고 놓으면은 이 DE는 그 부분에서 즉 전체 평판 중에 특히 이 부분 DX 부분의 온도가 떨어지는 걸 나타내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델타 E, E2 빼기 이 T 시간에 빼기 아니지 초기에서 빼기 이 어떤 T 시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델타 E라 하면 이것은 전체를 적분하면 되겠죠. 요 DE는 요 부분에 요 미소한 부분이고 전체는 여기서부터 그거는 LS부터 마이너스 LS부터 L까지 마이너스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칭이니까 2배의 0에서부터 L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따라서 로 CP 요거는 로 CP TI-T 그런데 우리는 구한 것은 T를 무차원 온도로 구했으니까 이것을 무차원 온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여기서 TI-T에서 마이너스 T 무한대 했다가 플러스 T 무한대 하면 같은 식이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구한 것이 아까도 했지만 T 스타를 구했죠. T 스타는 fx 스타 이런 것이 함수니까 자, 차원이 있는 것을 x는 어떻게 바꾼다? lx 스타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바꾸느냐? 방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ti-t 무한대로 나눠주면 ti-t 무한대로 나눠주면 여기 앞에 ti-t 무한대로 곱하면 되겠죠. ti-t 무한대로 곱하면 그럼 이 부분은 뭔가요? 이 부분이 바로 T 스타, 마이너스 T 스타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T 스타고 이 부분은 뭔가요? ti-t 무한대분의 ti-t 무한대 1이죠. 1. 자, 따라서 요 부분은 무차원으로 바꾸면 1-T 스타 이 부분은 dx 스타 그리고 바깥에 다 내보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에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우리는 수차례 제 강의에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쭉 따라왔으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Q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요것을 여기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식이 되겠죠. 요 식이 되고 요 좌변은 보면은 무차원수 다 무차원수니까 요것도 얘기했죠. x 이꼴 0에서부터 x 이꼴 l일 때 x 이꼴 l은 무차원 x 스타는 1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그 전에 강의에서 다들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고 나면 이거는 뭐가 되나요? 무차원이죠. 차원이 없죠. 그 말은 이거 나누기 이거는 무차원이죠. 무차원이 되겠어. 무차원 따라서 그것을 무차원 열전달량 Q스타로 표시하면 Q스타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이것도 역시 Q의 단위일 테니까 Qmax를 합시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렇게 되겠죠. 로 CP TI 마이너스 이것이 애초에 TI였다가 한참 놔두면 주위의 온도와 다 똑같아지게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 전체가 전체 이랬을 때 열전달량을 나타내겠고 그게 Qmax 책에 따라 Q0로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실제로는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무차원 열전달량 Q스타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그냥 Q 나누기 이걸 합니다. 그냥 Q 맥시멈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배경은 또 역시 우리는 우리 TR 구할 때처럼 다른 모든 것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뚜렷한 X를 L로 나눌 때는 무차원 식비되지만 Q를 무차원하는 거 보이지 않죠.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문제마다 달라집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식을 그래프를 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Qmax는 아까 했지만 전체 부피 온도가 완전히 T 무한대로 감소할 때의 열전달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구해보면은 Q스타는 방금 아까 Q스타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1-T. 자, 근데 요거 앞에서 구했죠? 요거 어떻게 구했나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적분하는 과정은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Q스타는 뭐야? Qmax분의 Q인데 Qmax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이렇게 되고 이것은 1 자, 그런데 여기서 C1 요거 아까 기억날란가 모르겠지만 요것이 바로 T0 스타입니다. T0 스타. T0 스타라는 것은 뭐야? Ti-T 무한대분의 중앙에서 온도 빼기 T 무한대. 요거는 중앙에서 온도는 온도의 함수죠. 시간의 함수죠. 따라서 이 식을 이렇게 Q스타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램다 1만 안다면 Q스타를 구할 수 있고 Q스타를 구했다면 Q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뭐 예제 문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예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건이 주어지고 이때의 1분 후 뭐 중앙에서의 온도를 구하라 또는 어느 위치 표면의 온도를 구하라 한다든지 있으면 여기서 중앙 같으면 X스타는 제로죠. 1분의 X니까. 표면의 온도, 예를 들어 표면의 온도는 X스타는 1이죠. 따라서 그 온도 그리고 1분 후에 T스타는 아까 전에 여기 뭐 분의 T니까 요거 계산해서 무차원 요걸 계산하면 우리는 식에서부터 그리고 비오는부도 계산해야 되겠죠. T스타는 비오는부 계산하고 표에서부터 비오는부에 따른 C1 램다1 C1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T0 스타는 요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C1 구하고 램다1 T스타 다음에는 T0 스타를 구할 수 있고 T0 스타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구해 보니까 0.5다 이라면 T0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1분 동안에 외부로 전달된 열 전달량을 구하라 하면은 이거 구하면 되겠죠. 1-T0 스타에다가 요걸 계산해서 하면은 이것이 예를 들어 0.5다 이라면은 Q는 0.5에다가 Qmax 곱하면 되겠죠. Qmax는 뭐냐 알아야 되겠죠. 완전히 주위 온도가 됐을 때의 이해하기 쉽죠. 전체 부피 로 M 요게 전체 M C 전체 T 델타 T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 식을 외우라기보다는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프로 그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80년 전에 그래프 가지고 그 그래프 보고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열전달 오해사, 과도 열전도, 대류 열다니는 팽판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미분 방정식입니다. 공학 수학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공학 수학책을 찾아본다든지 이것을 또 풀어놓은 열전달 책이 있습니다. 거기 찾아보면은 그 구하는 과정은 이거는 열전달이라기보다는 그냥 수학입니다. 수학 과정으로 결과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걸 해석하는 것은 이제 열전달이 되겠죠. 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보충을 5에 4에 A 해가지고 그 푸는 과정도 넣을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